자, 거기 금융자산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매출채권, 대여금, 이연법인세 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뭐가 틀렸죠? 제가 금융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지. 근데 거기 채권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은 채권이 뭐냐면 미래에 돈 받을 권리예요. 매출채권, 대여금은 미래에 돈이 들어와. 근데 이연법인 자산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계약이 아니야. 에? 그래서 이연법인 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자기지분상품. 우리 회사 주식이 있죠? 자,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은 반드시 수량과 금액이 있으면 자, 이것이 확정돼 있는 자, 요것이 아닌 거 그것이 이제 금융부채예요. 이렇게 금융부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문에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은 자기지분 상품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에 대해서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거 교환을 통해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결제되는 파생상품은 금융부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확정 대 확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분상품이야. 지분상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게 뭐냐면 이게 미확정됐거나 이게 확정됐고 요것은 확정됐고 요것이 미확정됐거나 아니면 둘 다 미확정됐거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다 금융부채예요. 금융부채. 자, 우리 금융부채 정의에서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주는 거야. 주식을 주는데 그 수량이나 금액이 확정돼 확정으로 돼 있는 것은 지분상품이고 확정돼 확정으로 돼 있지 않은 결제 방법이 금융부채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문상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볼 것은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으로 결제되는 거면 지분상품이고 그게 아니라면 금융부채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세요. 요게 이렇게. 자, 이제 이 3번으로 가시고 그 2번은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여러분들 옵션하고 선물 옵션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아무튼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인데 이게 뭐하고 뭘로 돼 있지 않은 거?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이 금융부채고 확정 대 확정으로만 돼 있는 것은 거기 금융부채가 아니고 지분상품이에요. 지분상품. 자, 2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거기 확정 대 확정으로 통해서만 결제되는 파생상품은 지분상품이고요. 만약에 거기 확정 대 확정으로 통하지 않고 결제되는 파생상품은 금융부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다음 3번 봐보세요. 파생상품은 모두 FV, PL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금융상품 분류 세 가지 FV, PL, FV, OCI, AC다. 자, 일단은 파생상품은 FV, PL로 분류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제외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모든 파생상품은 FEPL로 분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모두자가 틀렸어. 두 가지가 제외거든. 두 가지가. 모두. 자, 그 다음에 지분상품은 어떻게 돼요? FEPL이 원칙이지. 그 다음에 FBOCI로 예외로 지정할 수 있지. 이렇게. 자, 지정은 취득시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죠. AC로는 분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상품은 어떻게 돼? 채무상품은 원칙이 FEPL, FBOCI, AC 다 되죠. 근데 예외로 우리 FEPL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면 다른 데로 분류가 안 되지. 이렇게. 자, 금융자산의 분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최초로 측정되는 것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공정가치로. 그리고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거래원가는 가산하죠. 거래원가는 가산한다. 거래원가는 가산한다. 이렇게. 자, FEPL은 단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금융자산의 취득 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예요? FB? PL. 거기 무조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FEPL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속 측정은 어떻게 돼요? 후속 측정.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법을 쓰죠. 그래서 평가 손익을 뭘로 집어넣어요?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FVPL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VOCI는 우리 지분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상품 있죠. 두 가지. 자, 지분 상품은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법을 쓰고 그 평가 손익을 OCI로 집어넣죠. 자, 채무 상품은 기간 중에 유의자율법을 쓰고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법을 쓰고 평가 손익은 OCI 처리하죠. 이렇게. 근데 지분 상품에서 발생하는 OCI는 재분류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지. 재분류 조정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A씨는 채무 상품인데 기중에 유효자율법을 쓰고요. 기말에 와서 공정가치 평가 안 하지. 그래서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요거 유효자율법만 쓰죠. 이렇게. 자, 5번은 뭐가 틀렸어요?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여기 공정가치법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OCI 처리하니까 이게 FVOCI란 말이에요. FVOCI. FVOCI. 근데 거기는 평가 손익을 뭘로 처리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틀렸지? 단기 손익이 아니고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기타 포괄 손익.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 상품인데 손상 차손 계산 시 기대시용 손실은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 손상은 바로 이 캐시플로우가 불이행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캐시플로우는 원금과 이자죠. 원리금. 그럼 원금과 이자는 채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FEPL은 해당 사항이 없어. 여기 지분 상품 해당 사항이 없어. 여기 주식은 원리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원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FVOCI 채무 상품하고 AC 채무 상품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손상은 요 두 가지만 인식하지. FVOCI 채무 상품하고 AC 채무 상품 요 두 가지. 여기는 손상과 관련이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미래에 약속된 캐시플로우가 달라질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 받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가치 계산한 게 이게 바로 손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상. 근데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취득 시 유효이자율로 거기 보면은 무슨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돼 있어요? 현행 시장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지. 지금 현재 시장이자율이 아니고 언제 이자율? 취득 시의 이자율. 지금 현재
손상된 요 시점에 시장 이자를 반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손상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지 여기 이자율 변동에 대한 걸 반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자율? 취득시 유효이자율. 이렇게. 자, 7번 FV OCI 손상차손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거기 7번에 지분상품은 손상차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아예 인식을 안 해, 이게. 자, 그래서 8번. FVPL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그 평가손익은 우리가 FVPL은 PL로 처리하겠다는 거지,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에? 그래서 그 기타 포괄손익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9번. 금융자산을 FVPL 금융자산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 재분류죠. 자, 재분류는 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도 하지 않죠. 이거 원칙이거나 여기다 지정하면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여기도 한번 지정하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분류가 가능한 것은 요거죠. 채무 상품만 재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채무 상품만 재분류가 가능하다. 재분류가. 그리고 요 재분류일은 우리 보고기간 말 다음 날, 즉 말해서 12월 31일이 보고기간 말이면 요때가 결산일이면 그 다음 날인 내년도 익년 1월 1일. 익년 1월 1일 날 요때 재분류한다. 요때 재분류한다. 이렇게. 재분류일. 자, 우리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만약에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 재분류한다. 요거야. 다음 날 재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거기 이 9번에 금융자산을 FEPL 금융자산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이미 인식된 손익이 있다면 그 손익은 환입한다가 아니고요. 요 결산일 때까지는 FEPL로 해서 당기손익 처리하고 왜 얘를 다음 날로 하게 돼 있냐면 이때까지 회계 처리를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날 재분류해라 이거죠. 네? 요게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작년에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예요. 날짜가 언제냐? 재분류일이? 그 1월 1일이지 뭐. 굉장히 쉽게 나온 건데. 네? 이게 아무튼 여기 재분류일은 우리 이 보고기간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이 되겠다. 네? 다음 날이 되겠다. 재분류일.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채무 상품의 손상차손 환입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 손상하고 환입 있잖아요. 환입. 자, 이것은 다 단기손익이에요. 자, 손상하고 손상차손 환입은 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거기 기타 포괄손익 인식한다는 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금융상품의 기대시용 손실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신용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하죠. 자, 신용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말은 원금과 이자 말하는 거예요. 원리금 회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아도 위험만 있어도 이거는 12개월에 기대신용 손실을 잡아라. 기대신용 손실을 잡아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유의적으로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전체 기간에 기대시용 손실을 잡아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기대시용 손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손실, 충당금. 또 다른 말로 뭐해?
이게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예? 못 받게 될 금액으로 예상한 거. 예? 이렇게. 자, 근데 신용이 손상되면 그러면 신용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죠. 약속되어 있는 캐시플로우. 예를 들면 처음에 사채에 투자했는데 매년 10% 이자 주기로 했대. 그럼 약속되어 있는 캐시플로우죠.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약속되어 있는 캐시플로우가 10,000원씩 받기로 돼 있어. 이렇게 10,000원씩. 그리고 1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신용이 손상돼 가지고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파산이나 우리 구조조정에 들어갔어 이게. 그래서 이거를 4,000원밖에 못 준대요. 4,000원밖에. 그리고 액면도 4만 원밖에 못 준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얼마를 못 받아요? 첫 번째 연도는 6,000원을, 두 번째 연도도 6,000원을, 세 번째 연도도 66,000원을 못 받지. 이렇게. 그러면 이 못 받게 된 이 금액을 현재 가치한 것이 그게 대손충당금이다 이거예요. 에? 미래 못 받게 될 금액의 현재 가치가 지금 못 받게 될 것으로 보는 금액이다 이거지. 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대손충당금을 손실충당금으로 부르고 다른 말로 기대시용 손실이라고 불러요. 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현금 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요 매년 부족한 금액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할인할 때 무슨 이자율로 할인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손상된 시점의 시장이자율이에요? 취득 시점의 유의자율이에요? 어떤 걸로 현재 가치해라? 취득 시점의 유의자율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손상된 시점의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지 말고. 왜? 손상은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지 이자율 변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지금 손상된 시점의 시장이자율이 아니고 취득 시의 유효이자율이에요. 그걸로 현재 가치한 게 그게 우리 신용손실이다. 대손충당금이다. 자, 그래서 11번에 금융상품의 기대시용 손실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신용위험이 존재하면 무조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그 신용위험이 중요하면 전체 기간, 중요하지 않으면 12개월,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다. 네? 주어진다.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FVPL 금융자산 지분상품은 FVOCI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에 지정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지정은 취득 시에만 할 수 있어요. 보유 중에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유 중에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취득 시에만 지정할 수 있다. 자, 13번에 보면 사업 모형이 원리금 회수 또는 원리금 회수 및 매도. 자, 사업 모형이 원리금 회수는 뭐예요? 공정가치 관심 없어. 이거는 A씨죠. 원리금 회수는 A씨예요. 근데 또는 원리금 회수 및 매도. 자, 이자도 받고 중간에 시세 차익도 누리겠다. 그것은 FVOCI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채무 상품을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FEPL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채무 상품에서 이 회계 불일치 자, 요것을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취득 시에만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무 상품의 지정과 지분 상품의 지정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뭐가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거기 단서가 틀렸지. 다만 이후 FVOCI 금융자산이나 AC 금융자산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가능해요? 재분류 안 되지. 왜? 한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거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거든,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금융자산을 A씨에서 FVPL로 재분류하는 경우 자, 우리 이 14번에 보면 A씨에서 FVPL로 그러면 항상 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재분류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A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생겨. 그 차이가 생기면 그거는 PL로 처리해라. PL로 이렇게. 자, 그러면 A씨에서 이것이 FVOCI로 재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공정가치로 무조건 대체하는데 얘는 A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을 얘는 뭘로 처리해라? 여기 A씨에서 FVPL로 가면 차이 나는 거 뭘로 처리해라? PL로. A씨에서 FVOCI로 가면 차이 나는 거 뭘로 처리해라? OCI로 처리해라. 에? 그러니까 저번 연도 말까지는 A씨로 처리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FVPL로 대체시키면 그 재분류일 날의 공정가치로 대체하는 거예요. 무조건 재분류할 때는. 근데 얘는 A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생겨. PL. 그리고 FVOCI로 가면 차이 생기는 거 뭘로? OCI로. 네? OCI로.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금융자산을 FVOCI 측정범주에서 상하권과 측정범주로. 자, 이거는 FVOCI죠. 자, 여기서 어디로 가요? A씨로. 그럼 무조건 뭘로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대체하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게 뭘로 처리되어 있어요? OCI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에? 근데 얘는 평가 안 하잖아. 그럼 여기 평가되어 있는 거는 그 평가 이익은 감소시키고, 왜냐면 A씨에서는 평가 이익을 처리 안 하거든. 그리고 이 손실 뭐예요? 손실 충당금은 별도로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별도로 끄집어내라. 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 15번에 자, 한번 읽어보면 FVOCI에서 상하권과 측정범주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무조건 재분류의 공정가치예요. 그리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 금액은 재분류일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재분류일에 우리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자, 이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자, 요 멘트는 사실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제일 어렵다라고 그랬어. 에? 그래서 FVOCI에서 A씨로 갈 때 이 OCI 잔해, 자, 여기는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요 멘트 그냥 요렇게 좀 알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FVOCI에서 이렇게 FVPL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정가치로 대체하고 여기 OCI 잔액, 여기도 OCI 잔액이 있는데 이 OCI 잔액은 PL로 보내. 얘가 FVPL이니까 PL로 보내. 근데 얘는 뭐예요? A씨니까 PL로 보내면 안 되고 요거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요 표현 이렇게. 자, 이 부분 조금 이해 안 되면 우리 기본 강의나 왜냐면 거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해서 했어 이거를. 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일단 15번에 FVOCI 여기 재분류는 요게 제일 시험에서 잘 건드릴 수가 있어요. FVOCI에서 어디로? A씨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A씨에서 어디로 가요? A씨에서 어디로 가? FVOCI로 가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공정가치로 대체하는데 얘가 뭘로 돼 있어요? A씨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OCI로 집어넣어. 얘는 거꾸로 FVOCI로 가면은 그 차이 나는 걸 뭘로 집어넣어요? OCI로 집어넣어. 에? 근데 거꾸로 얘는 OCI에 있던 걸 어떻게 해요? OCI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별도로 이렇게 손실 충당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이익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평가이익을 감소시켜서 이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돼요? AC에서 FVPL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정가치하고 요 AC 차이 나는 것을 뭘로? 얘는 PL이고 얘는 뭐예요? OCI로 처리하지. 네? 이렇게. 자, 그래서 15번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 14, 15 요거 재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게 내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으로 가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재고자산하고 이 유형자산만 잘해도 거의 7문제 가까이 맞출 수가 있지. 이게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만 잘해도 이게 이제 거기 유형자산 보면 1번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고 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팔은 거다 안 파는 거다? 안 파는 거다. 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파는 거고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파는 거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 금액을 승계하면 되지. 거기 보면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유형자산의 원가는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거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거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오하지. 거기 되고 뒤에 있는 거 또 충족하며 AND는 둘 다 충족할 때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고 오하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어디에든 오하로 해서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거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오하예요. 오하. 예? 거기 결여되고라는 얘기는 이것도 충족하고 뒤에 것도 충족하면 장부가액으로 간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그래서 1번 결여되거나로 바꿔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한다. 분류별로. 거기 유형자산 전체가 아니고 유형자산 분류별로. 아니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을 우리 회사 계정 과목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형자산 분류별이에요. 원가 모형을 적용할 거냐 재평가 모형 적용할 거냐. 토지는 재평가 적용하고요. 건물은 원가 모형 적용하고요. 기계는 원가 모형 적용하고요. 이걸 말하는 거지 이 유형자산 전체를 재평가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유형자산 뭐에? 분류별로 적용하는 거다. 에? 거기 유형자산 전체가 아니고요.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평가 모형은 무조건 나온다.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에? 근데 계산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뭘로 처리해요? 재평가 잉여금은 OCI지. 기타 포괄손익이지. 거기 당기손익이 틀렸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선택이죠. 대체할 수 있다. 에?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재분류 조정하지 않고요. 재평가 잉여금이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뭐예요? 대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다 추정치지. 자,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추정하는 것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재검토 결과 바뀌게 되면 그것은 회계 뭐라고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거기 회계 정책의 변경 틀렸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해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액법이고 5년이고 잔존가치 얼마고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와서 잔존가치가 바뀌거나 내용수가 바뀌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에? 무조건 나온다. 시험 문제 이런 거. 계산 문제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실제 사용할 때부터 시작해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요? 사용 가능한 때. 거기 실제 사용할 때가 아니고 사용 가능한 때. 자, 7번.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죠. 근데 정액법, 체감잔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어요. 그런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된다. 맞아요? 자, 우리 경제적 효익. 자,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 예상 소비 형태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이렇게 무형자산은 좌동인데 단서가 있죠. 만약에 예상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가라. 이렇게. 자, 유형자산에는 이 단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유형자산 얘기잖아, 이게. 거기 뒤에 달라붙어 있는 없어야 돼.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달라붙는 건 무슨 자산? 유형자산에서 그렇게 정액법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자, 수익에 기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도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자, 예외가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차이 나죠?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대. 근데 무형자산에 오면은 경제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하래요. 근데 만약에 반영할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가래.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대요. 다만 적절한 경우가 예외가 있대. 여기는 예외 없어.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하는 얘기와 무형자산에서 하는 얘기를 헷갈리면 안 되겠다. 요게 이렇게. 자, 8번. 손상차손 계상 시 회수 가능액은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큰 금액이라고 그랬지. 맥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자, 9번.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시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공정가치를 모르니까 장부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내가 알고 있지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상대편의 장부금액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지. 거기 취득한이 아니고 내가 제공한.
내가 지금까지 장부금액 회계 처리해왔잖아, 이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승계한다. 취득한이 아니고 제공한이에요. 자, 10번. 기업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단일의 감가상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요? 유형자산 분류별로 감가상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 이게. 자, 그래서, 그게 틀렸네요. 아니, 모든 이 자산에 대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예상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한다니까, 이게.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주로 정액법을 써요. 하지만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정률법이나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모두 같은 방법 쓴다는 얘기가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손상 처리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차기 이후에 회복되면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단 두 군데가 틀렸어요. 어디 틀렸을까요? 원가 모형이야. 원가 모형의 한도가 뭐죠? 손상 전 우리 감가상각후 취득원가 그 한도지 여기 손상차손 누계액의 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원가 모형에서 인식해요, 안 해요? 한도를 넘어가는 거 인식 안 하지. 그죠? 자, 원가 모형에서 만약에 비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있으면 손상됐다. 그럼 떨어지죠. 그 손상 차손을 잡아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회수 가능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한도가 뭐라 그랬어요? 한도가 취득원가지. 그래서 넘어가는 건 인식 안 하고 요것만 환입을 잡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취득원가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됐었어요? 감가상각을 하고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면 뭘 잡아요? 손상을 잡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회복이 돼요. 이렇게. 근데 회복이 됐더라도 손상 전 요 금액을 감가상각했다면 하는 요 금액이 한도지. 예?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감가상각 후 취득원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처음에 취득원가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식 안 하고 요것만 뭐 잡아줘요? 환입을 잡아주지. 이렇게. 자, 그때 한도가 뭐다? 그때 한도가 뭐예요? 감가상각만 한 취득원가가 한도지. 요게. 이렇게. 자, 이 11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죠. 근데 일반적인 목적은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 투자 수익을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안 한다? 차감 안 하죠? 자,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가 있고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가 있죠. 근데 여기는 한도 없이 여기는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빼줘요? 여기 일시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일시 투자 수익을 차감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일시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않지. 자, 특정 차입금은 차입원가 한도 없이 집어넣고 일시 투자 수익은 차감해요.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는 한도가 있죠.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일시 투자 수익은 차감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12번에
일시적 투자 수익을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법 또 나오네요.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해법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여기는 무조건 결정해야 돼. 이게 결정할 수 있어. 왜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번 정해법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고요. 자, 14번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기업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 재편성. 자, 재배치 재편성은 취득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취득과정은 끝났고 회사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배치를 다른 데다 한다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그거는 단기 비용이 있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죠. 단기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5번. 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고 정부보조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게 이게 취득원가에서 요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당연히 차감 표시하죠.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도 당연히 차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도 자산차감법이면 이렇게 차감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장부금액이란 말이에요. 다 차감해 있지, 요거는. 자, 그래서 거기 이 정부보조금을 가산한 후가 아니고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이다. 장부금액은.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16번. 자, 기업 특유가치, 바로 이거 사용가치라고 그랬죠? 그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 다음에 종료 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 현금 흐름의 뭐다? 현금 흐름의 뭐다? 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가치. 그냥 현금 흐름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곳에 현재 가치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 특유 가치는 바로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용 가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자산이 온유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더라도 감가상각은 중단하지 않죠. 감가상각은 계속하는 거지. 감가상각 계속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빼는 거예요? 잔존가치를 빼서 그걸 뭘로 나눠요? 내용연수로 나누지. 그럼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인데 1년을 쉬어요? 1년을 쉬더라도 내용연수에 다 떨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 상각률이 내용연수로 돼 있는 것들은 운유 중이더라도 감가상각을 끝내버려야 돼, 이게.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데 거기 이 내용연수의 합 분의 내용연수의 역수. 자, 이것이 연수학계법인데 얘도 내용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든 안 쉬든 무조건 끝내야 돼. 예? 이것도. 자, 그리고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거기다가 정률을 곱해. 이게 이제 정률법인데, 자, 정률은 1- 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인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여기 내용연수가 들어가 있는 정률이에요. 그러니까 쉬더라도 감가상각 끝내야 돼, 이것도. 에? 그리고 똑같은데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배 해놓은 이중체감법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끝내야 돼. 자, 다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우리가 총 생산량 중에서 단기 생산량으로 되어 있는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은 운유 중이면 생산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운유 중일 때 감가상각이 중지가 돼. 요게 생산량 비례법만 운유 중일 때 감가상각을 중지해야 돼. 자, 그리고
잔존가치가 장부가액보다 같거나 크면 감가상각을 중지해야 돼. 감가상각이 중지되는 게 두 가지야. 이렇게. 왜냐면 잔존가치가 더 커져버리면 안 되지. 잔존가치는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남는 가치잖아, 이게. 근데 그게 장부가액보다 같거나 크면 감가상각을 멈춰야지. 네? 이렇게. 자, 18번.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상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 회계 뭐라 그랬죠?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적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차입금 있죠? 자, 특정 차입금에 한해서 회계 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 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 수익을, 자,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 수익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차감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거기 가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지. 가산한 금액이 아니고 차감한 금액. 그게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거기 무형자산은 다음 시간에 해서 그 뒤에 거 좀 하도록 하죠. 거기까지. 자,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